지금 개성공단 이야기가 좀 북한에서 보이콧을 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시간을 줬죠.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회담하자, 다시 좀 재개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오전까지 시간을 못 박았죠. 그랬더니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중대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에 있는 근로자를 퇴소시키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자기들도 더 큰 중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 일하는 근로자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식구들까지 하면은 20만의 생계가 걸린 거죠. 20만이라 그러면은 적은 인원은 아니죠. 보통 그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규모란 말이에요. 보통 시 그러면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구리시에서 이제 한참 살아서 그런데 구리시로 이렇게 승격이 됐을 때 한 20만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한 30만 이렇게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시의 인구인데 북한에서도 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은 한없이 우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한을 주고, 그래서 그 시한들 안 되면 나도 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자꾸 어떤 골모를 잡거나 그걸로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남한도 원망스럽고 또 미국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발언을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원색적인 발언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문개겠다, 뭐 불받으면 되겠다, 이런지 협박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 협박이라는 것이 북한이 그만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얘기야. 약한 존재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강한 존재는 협박이 없어요.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뭐죠? 내가 자폭하겠다. 그게 바로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은 우리 남측도 손해를 보지만 남한에는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10위권에 되는 건데, 개성공단이 폐쇄된다 가지고 남한 경제가 잘못되지는 않아요. 피해를 본다면은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자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폭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일이 서툴러지면 내가 자폭하겠다, 내가 자살하겠다, 내가 그냥 죽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찾기가 약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자꾸 원망이 많잖아요. 북한은 원망이 너무 많아. 북한이 비방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겠어요. 그리고 나서 힘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핵이 뭐예요? 힘 아니에요, 힘.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럴 줄 모르고 깡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람들도 이래서 곤란한 거예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북한이 원래는 그 주체세상이라는 그 철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철학이거든요. 주체세상, 의식대로 한다. 좋은 거죠. 아주 훌륭한 사상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체사상이라는 게 남 원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방하고 원망하는 게 무슨 주체사상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주체사상 우리 네토설기가 바로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토설기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해도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선행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남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뭐 네토설기 잘했어요. 근데 내 형제들이 부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면 내가 해피해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져. 그건 주체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성실아. 네. 주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치?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집안일 잘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남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신평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심상개발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바이야. 예. 그렇겠지, 그치? 예. 남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일들 보게 되면은 이런 거는 정말 어리석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잘해야지 내가 잘하고 남이 못해야지 내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네토설기예요. 그래서 중심을 남에게 두게 되면은 일이 일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매력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항상 네토설기는 주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어가지고 환경적인 영향에 이어가지고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압박을 압박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외적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형제 부모들이 또 내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를 깨야 되겠냐 이거죠. 내 주변에 상상함처럼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깬다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그것이 일종의 죄예요. 거기 있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화를 깬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또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비하를 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평화를 깨는데 결국은 내 평화 깨진 것밖에 뭐가 있겠냐 이거죠. 결국은 내가 원망한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남 비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결국에는 원망과 비방 속에 묻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게을러지잖아요.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하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이 틀에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분연히 일어나자.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평화로워야 된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외적인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다소 외적인 영향에 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적 영향에 노예가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갈 때가 돼가지고 좀 약간 영향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파묻혀서 산다? 그게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거꾸로 본다면은, 자, 거꾸로 본다면이 아니라 비유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제 프로야구가 열렸어요. 프로축구도 열리고, 요즘에 해외파들이 아주 잘 나갑니다. 추신수 선수, 오늘은 안타를 못 쳤네요. 출루도 못했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출루율에서는 수위죠. 타율도 아주 뭐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이대호 선수 어때요? 아주 잘 나가죠. 자, 그런데 이 야구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추신수나 이대호 선수가 아주 근성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트워크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라는 거는 말이에요. 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태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축구라는 거는 자, 골대요. 골문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반드시 수비수들이 있게 마련이죠. 네. 그러면 수비수들이 없이 골을 넣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견제가 들어요. 내가 야구 선수예요. 자, 1루로 나갔어.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하려고 그래. 그럼 도루를 하게끔 내버려둡니까?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타자예요. 공을 열심히 치려고 그럼 투수가 좋은 공을 보내줍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경기예요. 삶의 경기라는 건 내가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다 보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와요. 나를 방해하는 게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걸 내가 방해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평화를 깨트린 태클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나를 방해하냐?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네들 때문에 내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심성개발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자꾸 나간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봐야 되는 경기예요. 내가 자 야구에서 1루에서 2루를 뛰고자 하면은 포수가 반드시 견제를 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기가 없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견제를 받아야지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상적인 견제다 이거예요. 내 삶의 경기에 있어가지고 내 삶이라는 내 삶에 있어서의 내 삶이란 게임이다. 태클은 정상적인 견제다 이거.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이런 시각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혹이 많아요. 정상적인 경기예요. 정상적인 경기. 유혹이 많다는 거. 그걸 내가 그 견제를 이겨내고 뛰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야구 선수가 뭐 2루를 가다가 견제가 걸려서 죽었어요. 프로 선수가 그거 가서 불평하니까 딱 지면 아웃되면 딱 인정하고 경기를 접고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아웃이 당했다면 그 다음엔 다시금 좋은 기회를 봐서 또 뛰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 곤란해요. 남이 나를 뭐 방해한다 해서 뭐 원망하고 뭐 자폭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협박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틀리다.
우리 지금 북한이 그래서 좀 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화도 좀 하고 힘으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립이 되잖아요. 우리 김정은이도 이거를 볼 텐데 잘해봅시다. 잘해보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요즘 성인의 말씀대로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힘이라는 거는 자위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은 필요해요. 소림사의 중들처럼 나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소림사의 중들이 무술한 게 어디 가서 뭐 땅을 빼앗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한 거고 자기 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소림사는 아무도 깰 수가 없는 절이겠죠. 바로 그런 힘은 필요한 거지만은 남을 잡아삼키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북한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핵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자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과한 거죠. 과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자. 누가 나를 방해해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는 적자예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취직을 못한다. 이런 거 적자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성장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언제까지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갖추도록 합시다. 진도 나갑니다.